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knowledge distillation을 빠르게 하고 넘어갈 텐데, 지식을 증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제프리 힌튼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이분이 2014년에 워크숍에 발표한 논문인데 7,000회 이상 인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knowledge distillation이니까 knowledge가 뭔지 알아야 되고 distillation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knowledge가 무엇이냐? knowledge는 DNN이 데이터로부터 트레이닝 과정에 배우는 무언가입니다. DNN이 무언가 배워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근데 그 무엇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DNN은 실제 무엇을 배우냐? 자, 그리고 이 무엇이 뭔지 몰라요, 아직. 근데 자, DNN을 경량화하는 기법들이라 함은 가벼운 모델을 사용해서 큰 모델이 습득한 지식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식은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경량화 기법을 디자인할 것이냐는 어떻게 난리지를 디파인할 것이냐랑 상당히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퀀타이제이션과 프루닝은 어떤 관점이냐면, knowledge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knowledge는 DNN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밸류다. 그게 knowledge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파라미터 밸류가 타겟이 되는 거죠. 파라미터 밸류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트닝 테크닉들이 뭘 합니까? 가장 비슷하게 파라미터 밸류를 재생산하기 위해 매우 노력합니다. 그래서 리얼 밸류 웨이트랑 비슷하도록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리얼 밸류 중에서 쓸데없는 0하고 비슷하니까 자른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리얼 밸류랑 비슷한 거죠. 0하고 비슷한 걸 잘라내고 그렇게 웨이트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난리지가 꼭 그것만은 아닌데, 만약 파라미터 밸류를 난리지로 제한하게 되면 자, 모델의 오리지널 스트럭처의 상당 부분 제한받게 됩니다. 라지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서 약간 구멍을 뚫거나 그 구조는 다 유지하는데 뭐 밸류들을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나 그런 정도를 꿈꿀 수 있지, 완전히 혁신적으로 줄일 수는 없어요. 모델 구성을 다 바꿔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무섭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knowledge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이 논문에서. 자, knowledge라는 건 무엇이냐면 DNN의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매핑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매핑이다. 그래서 내가 동일한 인풋을 받았을 때 동일한 아웃풋을 낼 수만 있다면 그 중간에 웨이트가 뭐가 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방금 얘는 얘기죠. 경량화 테크닉은 이제 모델 스트럭처나 파라미터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스트럭처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웃풋 팩터만 비슷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극단적인 어프로치가 뭐냐면 심지어 앙상블 모델 뭔지 아시죠?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막 있고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생성하는 건데, 이 앙상블 모델은 사실 네트워크가 무지하게 많은 건데 그걸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로 아키텍처를 완전히 다른 걸 만든 다음에 앙상블에 있는 난리지를 다 이 하나짜리 네트워크에 흡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키텍처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앙상블 네트워크를 더 작은 새로운 아키텍처에다가 난리지를 흡수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앙상블 모델이지만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로 아웃풋을 재생산해보자.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난리지입니다. 난리지. 그래서 자, 인풋 아웃풋 매핑을
스몰러 모델로 해보자. 근데 갑자기 디스틸레이션은 왜 나왔냐? 라고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증류. 뭐가 증류냐? 라고 얘기를 하면 증류 우리 배웠어요. 우리 증류 10대 때 배웠거든요. 증류가 뭔지. water distillation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증류가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케미스트리로 돌아가 보면 이런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틀 1이 있고 바틀 2가 있는데 먼저 여기에 바틀 1은 혼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혼합물이 들어있어요. 뭐 고체도 있고 물도 있고 막 이런 혼합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 하이 템퍼러처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여기 있는 고체 성분은 가만히 있겠죠. 물만 수증기가 돼서 소프트해서 날아가겠죠. 그럼 이제 수증기가 됐고 수증기가 요깃을 거치면서 냉각됩니다. 여기로 이제 트랜스퍼 되는 과정이에요. 바틀 1에서 바틀 2로 딱 트랜스퍼가 되면서 다시 와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다시 하든드 된 퓨어 와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증류거든요. 바틀 1과 바틀 2가 어떻게 생겼냐 전혀 상관없죠. 그렇죠? 바틀 1하고 바틀 2가 뭐 세모, 네모, 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물만 여기로 뽑아내 갖고 보내면 됩니다. 이게 water distillation이고 그럼 knowledge distillation은 뭐냐면 자, DNN1에서 DNN2로 knowledge를 보내는 건데 자, 여기에 엄청나게 헤비하고 리던던트한 모델이 있어요. 근데 태스크를 무진장 잘해요. 근데 여기엔 진짜 코어도 있고 막 쓸데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knowledge를 또 불로 가열을 해요. 불로 가열을 해서 온도를 막 높이다 보면 퓨어하고 소프트된 knowledge가 여기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네, 트랜스퍼 하는 과정이 있고 다시 한번 얘를 식히면 네, 아주 얕은 아주 가벼운 모델에서 잘 돌아간다라는 이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실제 테크니컬하게 구현하는 과정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히팅, knowledge를 히팅하는 부분인데 소프트닝 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일단 그런 뭐가 뭔지, 뭐가 소프트한 건지 보려면 자, 소프트한 건 소프트 맥스가 소프트한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진짜 달성하고 싶은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런 1000이라는 하드 레이블을 우리가 재생산하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개, 뭐 고양이 뭐 이런 거를 다 빵이고 개만 1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 근데 얘를 갖고 트레이닝 하기보다 얘가 지금 사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큰 DNN이 잘 트레이닝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아주 큰 DNN이 잘 트레이닝 된 상황에서 소프트맥스 아웃풋 벡터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뭐 얘가 개다라는 정보를 주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하드 레이블의 값과 관련된 거고 그거 말고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이미지가 고양이랑 비슷할 거예요. 뭐에 비해서? 물고기에 비해서. 그게 어디 나오죠? 여기 지금 피쉬가 0.01인데 캣이 0.09잖아요. 이게 비록 이 도그보다는 확실히 작은 밸류지만 여전히 빵으로 치부하기에는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0.09가 0.01보다 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다 트레이닝에 포함을 시켜보면 나중에 되게 레귤라이제이션도 잘 되고 다양한 분야에 잘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버리지 말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도움이 안 되지만 추후에 다른 이미지를 봤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그래서 knowledge distillations에서는 이 원래 레이블, 원본 레이블 하드 타겟이라고 하고요. 이 소프트맥스가 산출한 밸류를 소프트 타겟이라고 합니다. 한 번 가열이 됐네요. 한 번 가열이 돼서 좀 구분이 불명확해졌어요, 서로.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네트워크를 생성할 텐데 소프트 타겟과 하드 타겟을 동시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정답이 하나 여기 새로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몰 DNN을 하나 새로 만들었고 얘가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게 뭡니까? 하드레이브라고도 비슷해야 되고 그럼 이걸 로스 하드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소프트맥스가 생산한 지식하고도 비슷해야 됩니다. 이걸 로스 소프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로스를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로 정의하는데 여기다 감마라는 걸 붙이고 자, knowledge distillation 중요한 부분이 감마가 작습니다. 감마가 작아야 더 의미 있는 트레이닝이 됩니다. 하드보다는 소프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이 소프트맥스 밸류가 여전히 소프트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 개에 관련된 확률과 나머지 확률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트레이닝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또 가열을 하게 됩니다. 가열을 하는데 어떻게 가열을 하냐? 아웃풋 벡터가 히티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히티드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이 V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large DNN이 생성한 로짓이거든요. 스몰 DNN이 생성한 로짓은 Z라고 제가 지금 표시하고 large DNN이 생성한 건 V라고 할 때 자, V를 가지고 바로 소프트맥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T가 템퍼러처거든요. T로 나눠요. T로 나누면 V들 간의 차이들이 좀 더 없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소프트맥스를 하면 얘네가 좀 더 경계가 불명확해집니다. 크던 놈은 작아지고 작던 놈은 커지고 이러면서 좀 더 밸류들이 비슷비슷하게 돼요. 좀 더 멜팅이 된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 타겟을 가지고 가열된 타겟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istilling knowledge를 하면 자 일단 아래쪽 패스가 있는데 자 지금 얘가 가열이 돼 있잖아요. 그럼 증류가 뭐죠? 증류가 왼쪽이 가열돼 있으면 오른쪽도 위쪽은 가열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기를 거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티드 소프트맥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Z에다 T를 똑같이 나눠줘서 같은 온도로 가열을 한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 가열된 그 타겟이랑 비교하면서 L 소프트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 패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열하지 않고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킨 다음에 하드레이블과 비교해서 정답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로스 똑같이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 쪽이 웨이트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t제곱을 곱해주면 이제 얘네들 간의 균형이 맞게 되죠. 이게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의 트레이닝 과정이 되겠습니다. 템퍼러처를 이제 몇으로 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실제 컨트롤 파라미터 세팅하는 이슈가 될 텐데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이게. 만약 템퍼러처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높으면은 소프트맥스를 취하는 의미가 사실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로짓 간의 비교를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로짓이 살아서 숨쉬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론 좋은 점은 모든 로짓을 다 고려해서 내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좋은데 단점은 소프트맥스 거친 뒤에는 원래 쓸데없는 아웃라이어들이 다 빵이 되는 게 좋은 거였는데 얘네들이 너무 살아서 숨쉬다 보면 사실 얘네들이 별로 의미 없는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노이즈일 경우도 있는데 그 노이즈까지 중요하게 취급해서 학습을 하게 돼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로우 템퍼러처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가열을 하나도 안 하고 소프트맥스 통과시킨 거 그대로 학습시키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자, 아웃라이어들 에버리지보다 작은 놈들은 확률이 다 빵으로 가니까 거의 무시되겠죠.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게 좋냐 나쁘냐가 계속 지금 이제 그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아웃라이어가 만약 진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사실 되게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러는 건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가열을 하면 이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엔 좋고, 가열을 안 하면 이제 노이즈일 경우에는 더 좋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임피리컬한 퀘스천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만약 디스틸된 모델이 너무 작다, 모든 난리지를 캡처할 만큼 크지 않으면 템퍼러처를 인터미디어트하게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설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셀프 디스틸레이션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디스틸레이션 살짝만 얘기 드리면 자기 자신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도. 그럼 되게 큰 장점이 뭐겠어요? 큰 모델을 미리 트레이닝하지 않아도 되겠죠? 작은 모델이 스스로 트레이닝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서 다시 배우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